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산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단신, 정말 재밌는 영화, 뭐 애니메이션, 게임, 뭐 이런 네, 거를 드라마까지. 다뤄볼 예정이죠? 네. 아, 드라마도 있군요. 네,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신, 다뤄볼 신작 중에 플루토가 제일 처음이네요. 네. 네, 요거 플루토 컨트롤이죠? 저도, 맞아요. 네. 플루토 저도 봤는데, 사실 보는 중이에요.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 네. 보다가 그 방송 준비한다고 음. 조금 밀어놨는데, 다 보셨나요? 저는 다 봤어요. 아, 어떠셨나요?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옛날 만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너무 조금 올드하다? 네, 좀 올드하고 좀 너무 많이 달아졌다. 뭐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좀 낡았다 주제가.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뭔가 그렇게 주제의식이 새롭진 않았어요. 네, 뭐, 이 로봇이 인간을 얼마나 닮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개의 설계사 읽었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보통 이제 더 이상 인간과 로봇이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다르냐, 이런 얘기는 너무 옛날 얘기다,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그래도 약간 옛날 애니에 대한 향수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럴 수 있죠. 요즘의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애니메이션?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원작 자체가 아톰이잖아요. 네. 아톰은 그야말로 정말로 오래된 이런 그쵸. 애니메이션이고, 오래된 그 IP인데, 그거를 이제 나오키 작가님이, 새로 리부트를 하신 거죠. 리부트를 해서, 그린 만화가 플루토고, 그 다음에 그 플루토가 이번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애니메이션화 되었고요. 네. 사람들 평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너무 이제 만화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러니까 만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그대로 계승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만의 그런 새로운 점은 별로 없고, 그냥 만화를 충실하게 좀 재현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네. 이제 7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7명이 세계 최고의 로봇인 맞아요. 거죠. 제일 고성능의 로봇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런 로봇을 만들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로봇들이 전쟁 병기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더 성능이 좋은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데 네. 한 명 한 명씩 이 로봇들이 살해되죠. 네, 살해되는 사건이 여기 한 명이 아니군요. 있군요. 네. 한 명 한 명씩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로봇들이 다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여성 캐릭터가 특별히 그러니까 이 아톰 동생 우란 말고는 특별히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캐릭터도 이제 주인공 게지 히트의 아내, 누구의 아내가 이제 뭐 좀 약간 감성적인 무드를 잡아주는 그 정도의 역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옛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 그런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네.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네. 이분의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우리사와 나오키 작가의 스토리텔링과 이 미스테리에 있어서 연출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부분도 네, 그런 이 다음이 궁금해지고 엄청 충격적인 그런 전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분위기 조성이 잘 돼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해요. 마음이 막 좀 뭉클해지는 그런 네. 장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스 2호 이 로봇의 스토리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슬프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볼만한 것 같고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릭앤모티 새 시즌이 나왔어요. 오, 네, 공상님의
네, 제가 뭐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작품이죠. 애니메이션인데 네.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이번에 시즌 7이 나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서머, 보티 그리고 릭 이렇게 가족인데 네. 뭐 약간 저희 옛날에 봤던 뭐 심슨류의 그런 만화인데 SF가 들어갔다. 아니면은 닥터후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약간 정신줄을 놓은 그렇군요. 정신줄을 놓은 이 할아버지가 네. 천재 과학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포탈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온갖 우주, 심지어 이제 평행 우주까지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범죄자 같은 사람이라서 네. 연방의 추적을 받고 있는.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항상 이 손자를 데리고 다녀요. 네. 손자를 데리고 오면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막 부려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애증의 관계인 아. 그런 사이인데 네. 이번 시즌 7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자기의 평행 우주에서 온 자기 자신이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전 시즌 이 얘기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평행 우주에서 온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내를 죽여요. 어머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평행 우주의 자기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이번 시즌의 이야기 전체 줄거리라고 합니다. 네. 꽤 시리어스하네요. 굉장히 사람이 죽는군요. 딥다크합니다. 네, 사람 피 같은 이 소스를 보세요. 스파게티 아니었나요? 네, 스파게티 소스 같은 피를 보세요. 이게 그렇군요. 뭐냐면은 이게 무슨 네. 설정이냐면은 네. 어떤 행성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체 내부가 스파게티로 변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를 할아버지가 집에 갖고 와가지고 가족들이 먹다가 네.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 인육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벌어지는 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3화인가 4화인가 뭐 그런데 네. 콩땅콩님이 댓글 하나 써주셨네요. 네. 아톰 원작에 나왔던 로봇들 디자인은 좀 더 기계에 가까워가지고 네. 오히려 젠더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나오키 작품은 좀 더 인간에 가깝게 디자인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젠더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어요. 토마토 스파게티가 나오는 그 화수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네. 좀 약간 어떤 그 육식에 대한 아하. 모티브가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면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를 알고 나서 가족들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게 어디서 다시 반복이 되냐면 가족들이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데 막 그런 농담을 해요. 이 함박 스테이크 설마 막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게 나 막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은 오늘날의 뭔가 축산업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느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볍게 즐길 만한 네. 애니메이션 찾으신다면 리켓모티 추천드립니다. 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아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진격의 거인 네. 이번에 11월 5일에 애니메이션이 10년 만에 완결이 났습니다. 네. 시즌 1이 2013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2023년 11월 5일에 진격의 거인 완결이 났는데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지금 호평이 많아요. 사람들이 호평이? 네, 호평이 많아요. 굉장히. 만화 완결은 되게 호평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 네. 생각에는 그 만화 완결이 제가 듣기로는 작가분이 나중에 그 후일담을 네. 그려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 팬분들이 이거 왜 그 만화에 안 넣었냐 다들 이제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있었으면 이해가 됐는데 아. 그거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지금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전쟁 같은 거 뭐라 그러죠? 그 궁극주의? 멸종시키는 거. 네. 말살 정책 그런 거 네. 옹호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작가가 얘기하기도 했고 네. 그런 설명을 듣고 보면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작가가 후일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냈는데 그거를 그 독자들이 그걸 보니까
이제 납득이 된 거죠. 아, 이거를 왜 안 넣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충실히 반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다 보진 못했는데 이게 시즌이 4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즌 3까지는 봤던 것 같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극장판으로 막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네, 이번에 네. 파이널 시즌 이번에 전편 후편 80분짜리로 나온 거예요. 네. 아마 전편까지 봤나 봐요, 제가. 네. 이번에 나온 게 후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포스터에는 지금 이때라시아이 에렌 해가지고 뭐 다녀오렴 에렌 뭐 이렇게 엘렌이죠. 네. 우리나라 발음은 엘렌인데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된 어떤 그 집과 지하실 뭐 이런 거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저도 참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거인이 나와서 인간을 잡아먹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라는 그쵸.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확장되는 게 네,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봐야겠네요. 완결이 났다고 하니. 네,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드라마 시리즈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이번에 로키 시즌 2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결이 났고요. 6화까지 네. 완결이 났고요. 좀 근래 마블 시리즈가 또 최근에 또 마블스 영화 나왔는데 네. 그것도 또 평가가 또 굉장히 전 나온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평가가 뭐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 로키는 볼만하다. 어허. 이게 또 그 인피니티 사가 저희 타노스 나오는 거 네. 거기까지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배경 지식을 요하는 드라마여가지고 네. 굉장히 그 옛날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안 나와요. 로키만 나와요. 딱 로키만 네. 나오고 그 외 다른 캐릭터들은 다 새로운 캐릭터인데 다 매력이 있고 뭐. 그리고 또 로키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좀 존중을 하는 이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원작 팬들에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갑자기 원작 스토리를 너무 많이 건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시크릿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네. 로키 같은 경우에는 원작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스토리면서도 원작을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그 영화에서 죽었잖아요. 네. 영화에서 죽는데 그 로키가 아니에요. 그 로키가 아니고 이전의 좀 성격 더러웠던 로키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얘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팔리는 성장서사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만한 또 마블의 어떤 향수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 당시의 마블 왜 지금은 이렇게 됐는가 이런 약간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성기의 마블을 느낄 수 있군요. 뭐 네. 전성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럭저럭 볼만한 네. 그런 정도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완결도 굉장히 좀 뭐 저는 볼 때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의 그런 완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로키가 스포일러로 되는 아. 네, 스포일러 이 로키가 원래 장난의 신이잖아요. 네. 이 마블 시리즈에서는 근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특히 로키가 이제 사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네. 사실 신이 아니에요. 그냥 오. 외계인입니다. 아. 외계인인데 지구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 좀 전수해줬다가 신으로 이제 추앙받게 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신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그런 스토리니까요. 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영화 새로운 예고편이 또 떠가지고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네. 요거는 이제 개봉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네. 이 예고편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네. 가져와서 봤습니다.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가 이번에 4년 만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새로운 후속작이 나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 예고편을 제가 쭉 봤는데 중요한 장면들 좀 이렇게 스샷 떠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인간들이 보니까 다 이제 낙후돼 버렸어요. 네. 원시 시대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인원들이 이 인간들을 막 노예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냥감처럼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마 뭐
그 시저가 1, 2편에서 1, 2, 3편에서 시저가 주인공이었죠. 죽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옛날이요. 네. 그 시저이거나 아니면 시저의 아들이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간을 구출하는 장면도 있고 네. 또 보면은 이렇게 유인원들이 뭔가 나라를 이룬 것 같은 네,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유인원들이 이 이야기의 어떤 구조가 보면은 1편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그게 유인원들은 인간처럼 되지 말자잖아요. 우리는 그들처럼 되면 안 돼.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도리어 얘네들이 이제 인간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네.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네. 네. 요거는 2024년 11월인가? 네, 한참 남았습니다. 네. 게임 네. 2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산나비가 이번에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오.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던 네. 게임이잖아요. 네. 사이버펑크,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사이버펑크 로프 액션 게임입니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지금. 오, 진짜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게 단순히 이제 게임 플레이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오. 로프 액션이니까 뭐 네. 옛날에 그 제가 기억나는 로프 액션 게임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로프 액션 게임은 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웜즈예요, 사실. 저도요. 네, 웜즈에서 사실 그 로프 타고 날아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요. 아직까지 그거를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딱 이게 엄청 어릴 때 한 건데 네, 네.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네, 나요. 게임 플레이 네. 보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산나비. 네. 네, 그리고 이 게임 플레이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아마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정식 발매가 됐어요. 리파인드 셀프. 여러분의 성격을 측정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요것도 보니까 제가 게임 플레이 잠깐 봤는데 SF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주인공이 일단 얘가 로봇이고 네. 요게 게임 속의 게임이라는 설정이거든요. 약간 액자식 구성으로. 네. 그래서 주인공이 그 게임을 큐레이팅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상점이 있어요. 게임 상점 같은. 네. 그래가지고 벽에 게임 CD가 쫙 꽂혀있는 그런 상점이 있는데 네네. 주인공이 딱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점원이 또 로봇이에요. 점원이 모니터 달린 로봇인데 그 모니터가 그럼 당신에게 추천해줄 만한 게임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 게임을 딱 꺼내주는데 이게 이제 이 주인공이 플레이하는 이 게임이라는 설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이 박사가 개발한 무슨 전투 로봇 같은 건데 오. 이 전투 로봇이 뭐 좀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속의 게임 내용을.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게임 속에서 이 주인공이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뭘 할 수 있냐면은 게임 안에서 미니게임이 벌어지는데 미니게임에서 무기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막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초단위로 주인공이 초단위로 얼마나 망설였는가를 재서 알려줍니다. 히. 무서워. 2초 이내에 선택했다. 2초 이내에 뭐뭐뭐를 선택했다. 몇 %. 이렇게 한 사람들 몇 % 이렇게 알려줘요.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요 가로등을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킬 수 있거든요. 네. 가로등을 몇 개 켰는지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거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굉장한 정성이 들어간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라 오프라인인데 이제 통계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통계는 연결이 됩니다. 약간 그거 같네요. 뭐지? 그거. 디트로이트 비컴 네, 유먼. 맞아요. 네, 그거 같네요.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의 성격을 측정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네. 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네. 진엔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 게임 속의 게임 안에서 뭔가 굉장히 비밀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 플레이만 받고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저도 플레이 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또 요 소식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SF 어워드 결과가 나왔죠? 이걸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 부문에서
저 이경희 작가님의 모래도시 속 인형들이 네. 이제 대상으로 뽑혔고, 네. 그다음에 이선아 작가님의 기현상청 사건 일지와 유진상 작가님의 조선 사이버 오전이 우수상으로 뽑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중단편 소설 부문에서는 네. 백사혜 작가님의 그들이 보질 못할 밤은 아름다워. 에피에 수록된 작품이네요. 네. 네, 이게 대상을 탔고, 그 다음에 네. 우다영 작가님의 긴 예지, 그 다음에 오누이 작가님의 D-1. 네. 이게 이제 그 우수상으로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SF 어워드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SF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공모전이 아닌 거죠. 네, 이미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SF 네. 중에서 상을 시상을 네. 하는 그런 어워드고요. 내려보시죠. 네. 웹소설 부문 한산이가 작가님의 AI 닥터가 대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티타펠 꼬망님의 이제 내전두엽의 우주 항모가 박힘. 이게 대단히 제목이 웃긴데 이걸 네. 소설을 읽으면은 진짜로 저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비유가 아니고 정말로 내전두엽의 우주 항모가 박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김곽팔 작가님의 네. 언노운 1004. 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이제 대상과 우수상을 탔고요. 네. 그다음에 출판 만화 웹툰 부분에서는 후궁 공략, 봉봉님의 후궁 공략이 대상. 그다음에 뱁새 월패님의 무리의 우리. 그다음에 원농 작가님의 타락도시 네. 이렇게 두 작품이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영상 부분에서는 박세영 감독님의 다섯 번째 흉추가 대상을 탔고요. 변정원 작가님의 감독님의 기형종 그리고 홍석주 감독님의 평행관측은 6살부터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F 어워드 운영위원을 올해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어워드 행사를 갔었는데요. 네. 가서 뭐 작가님들도 보고 뭐 또 이제 뭐 평론가님들, 심사위원님들 막 이렇게 다 만나고 대단히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거기서 사실은 봉봉 작가님을 만났어요. 네. 봉봉 작가님이랑 그 다음에 아까 타락도시 그려셨던 원동 작가님이랑 만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 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거든요. 네.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되게 이 선망하는 눈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세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이제 작가님들이 눈앞에서 칭찬하면 되게 부끄러워하시잖아요.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다음에 봉봉 작가님은 또 그 손이 대단히 빠르시대요. 빠르셔가지고 웹툰 작가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정말로 이 웹툰 연재를 하면 정말 이 건강이 피가 깎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 후궁 공략은 제가 아직 보는 중인데 이게 결말이 진짜 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평범한 여고생인데 어느 날 이 VR 게임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흔한 전개죠. 그래서 VR 게임이 갇힌 그 VR 게임 이름이 후궁 공략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플레이어가 어떤 후궁이 돼가지고 이 황비비를 없애고 이제 그 황비가 되는 것이 게임 플레이 조건인데 여기서 이 황기비라는 그 캐릭터가 빌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보스인 거죠. 얘를 쓰러뜨려야 이제 그 최종 그 클리어가 되는데, 근데 얘가 여기 갇혀가지고 황기비가 된 거예요. 플레이어가 아니고. 빌런이 된 거죠. 네, 빌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런으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헤쳐나갈 것인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현실에 있을 때 이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주 스토리인데 마지막에가 아주 이 맛있는 전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스포일러를 밟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SF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SF라고 또 하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게 연재 플랫폼에서 제가 카카오였나? 네, 거기서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기담으로 보실 수도 있고, 결제를 해서 더 빨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일 것 같은데, 네. 웹진 림. 네. 열림원 문학 웹진에서 2인 삼각 SF라고 해가지고 소영현 평론가님과 심한선 평론가님의 대담이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심한선 평론가님 뭐 잘 아실 거고, 네. SF 평론을 주로 작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소영현 평론가님은 SF 쪽으로는 좀 많이 작업을 하지 않으신, 그래서 네. 문학 비평가로서는 독서를 많이 하셨고 SF도 좋아하시면서 많이 읽으셨는데 네. SF 쪽으로는 뭐 그 약간 평론으로서의 이제 작업을 많이 안 해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두 분에서 같이 이 SF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SF와 순문학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고 있긴 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시는 그런 평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아마 매주 몇 편씩 이렇게 나오는 식일 거예요. 지금 네. 완결이 났는지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이 웹사이트 링크를 제가 네. 설명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환을 다시 하고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작품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얼른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편집 얼른 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팟빵과 그리고 홀랜드살롱에서 보실 수가 있고 SNS,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트위터가 아니죠, 요즘은 X죠. X.com. X와 페이스북에서 저희 방송 소식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다음 주에는 그 작품을 다룰 텐데요. 네. 뭐부터 제가 다루기로 했지? 뭐부터 하려고 했냐면 게의 설계사부터 아마 다룰 거예요. 네, 그 단요 작가님의 게의 설계사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카메라에 보여드리죠. 네, 이 책인데 장편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인데 조금 짧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 아작에서 나왔고 뒤쪽에 상당한 분량의 또 부록이 붙어 있어요. 네. 에세이가 있죠? 네, 인공지능과 의식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작가님의 에세이가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권 1타 2피, 1타 2피라고도 할 수 있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으면서 좀 교양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상당히 뭐 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뻔하지 않은 스토리여서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 아케인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아케인을 제가 최근에야 봐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거는 소개해야 해 라는 그런 뽕이 차가지고 제가 공상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거 정말 재밌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